지금부터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차시는 여러분들 교재는 98쪽입니다. 자, 98쪽을 준비해 주시고, 자, 12차시예요. 자, 이번 차시부터는 곰믹스 프로라고 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파일을 추가하고 순서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곰믹스 프로라고 하는 동영상 프로그램 띄워서 동영상 파일하고 이미지 파일을 좀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아래쪽에 특정 순서가 좀 있는데 그 순서에 맞춰서 좀 작업을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조건 내용에도 보면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좀 크게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서에 맞게끔 넣은 거고, 자, 조건을 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공되는 그 파일은 이미지 3개하고 동영상 파일하고 소리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불러드리는 순서가 맨 앞에는 동영상, 그 다음에 이미지 1, 3, 2로 순서에 맞게끔 좀 배열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저희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항상 바탕화면에 KAIT 폴더 안에 제출 파일에 가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형태의 파일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교재로 나가다 보니까 교재가 가지고 있는 그 실습 파일 위치에 가서 12차시에 이제 온 것뿐입니다. 자, 진짜 시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을 갖다가 열어주면 이게 곰믹스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걸 찾아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열기를 하면 어떻게 그 화면에 나오냐면, 자, 이렇게 아마 증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뜨면서 무슨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파일을 갖다가 내보내기 했을 때 그 파일명과 동일한 폴더명이 보통 이제 있게 되거든요. 저희가 만든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 건데 저희가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이렇게 뒤에 이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파일을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지금 이제 검게 나와 있는 부분에 기본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변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 그 배경으로 쓰이는 녀석이라서 이게 못 바꿔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나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요 위쪽에 있는 부분 있죠? 맨 위에. 자, 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탑바라고 합니다. 자, 탑바. 그러니까 뭐 위에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여지는 곳이 바로 뭐냐면 자, 미리 보기 영역이에요. 자, 여기를 우리가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미리 보기 영역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 소스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소스는 뭐 일반적으로 동영상 파일이나 이미지나 소리 파일을 보통 얘기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예, 그 부분과 관련된 곳이 오른쪽에 있는 창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보면 뭐 소스를 불러오거나 여러 가지 효과 주는 내용들이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언가 작업해주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은, 이제 인코딩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 인코딩 되는 부분, 변환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작업된 것을 실제 그 영상 화면으로 보이게 해주려면 변환 효과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그 편집되는 파일이고요. 그래서 영상이 실제 돌아가는
그 동영상 파일로 만들려면 자, 인코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인코딩 작업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저장해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기능까지만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인코딩과 관련된 영역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봤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지문을 살짝 좀 보고 올게요. 자, 요 순서입니다. 동영상, 이미지 1, 3, 2 순서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뭐 불러와야 뭘 순서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소스 쪽 할 수 있는 곳에 자, 미디어 소스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 옆에 보면 자, 파일 추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파일 추가를 눌러서 자, 여기에 이제 창이 뜨겠죠. 뭐 불러오기 상자처럼 뭐가 하나 뜨게 될 거예요. 불러오기가 열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해당하는 파일에 보면 자, 제가 지금 작업되는 공간이 네, 제 개인 PC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실습 파일로 가면 됩니다. 실습 파일에 가면 저희가 지금 12차 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12차 시에 가면 자,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쭉 있는 거죠. 자, 저희가 필요한 게 동영상 요 파일하고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키 누르면 돼요. 비연속은 이미지 1번하고 2번하고 3번. 파일을 그냥 불러오기 할 때는 순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불러온 상태에서 타임라인에 넣을 때가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제공되는 게 이거 말고도 뭐가 더 있었냐면 자, 음악 파일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음악 파일은 지금 이 상태에서 불러오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자, 이 부분이 보통 이제 불러드릴 때 이미지하고 요 해당하는 부분만 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소리 파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소리 파일 같이 전부 다 불러와도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보이면 다 열어줘도 돼요. 타임라인 얻는 것만 나중에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음악 파일 편집하는 거는 지금 뒤쪽에 별도의 차시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음악 파일이 있으면 같이 다 넣어도 된다 라고 이해하시고 지금은 필요한 게 요 내용이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갖다 잘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온 게 원본 소스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순서가 동영상을 제일 먼저 넣어야 되거든요. 자, 동영상을 선택해서 자, 이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자, 드래그를 해서 이 타임라인 위에다가 얹어주면 됩니다. 여기 미디어 소스라고 하는 곳 있죠? 자, 갖고 와서 놓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위치가 이걸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맨 앞쪽에 딱 맞아서 그냥 딱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이죠. 자, 1번, 이미지 1번 드래그해서 또 이렇게 갖다가 놓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이었었죠. 자, 3은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아주면 그 순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작업이 잘 들어가졌겠죠. 자, 다시 문제 지문을 보면, 자, 동영상하고 1번, 3번, 2번 순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춰서, 자, 여기 1번, 여기는 1번이었었잖아요. 1번, 3번, 2번 순서로 자, 조건에 맞게끔 잘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일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위에다 얹는 것까지는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을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위에 보면 이 초 단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초 단위예요. 10초, 20초, 30초 되어져 있는데 요 초 단위의 간격을 보통 한 4초 정도 단위로 해주는 게 작업하기에 제일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요 하는 방법이 자, 요 상태, 이 타임라인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자, 마우스가 휠이 있잖아요. 자, 휠을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면 이 시간의 간격을 조금 넓게 보거나 좁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위쪽으로 올렸더니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4초 단위의 간격으로 만들 수 있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타임라인 앞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확대 축소나 전체 보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버튼 누를 때 쓰는 건데 자, 플러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 시간 자체의 개념이 또 이렇게 단위로 바뀌어 버리죠. 자, 축소를 누르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자, 축소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를 누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휠로 누를 때하고 지금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전체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변화가 없죠? 자, 여기를 조금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지금 10초 간격인데 다시 한번 전체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휠을 위로 돌려도 되고, 근데 제일 빠른 거는 이 왼쪽에 있는 도구 중에 자, 이 전체 보기를 누르면 4초 간격으로 딱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여러분도 좀 체크해서 이해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각각 영상에 이렇게 갖다 대면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속 시간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다음 차시 쪽에 넘어가면 이 영상 시간도 조절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각 이미지가 어디에서 보였다가 어느 시간대에 없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면 시작, 종료, 지속과 관련된 시간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 작업을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자세한 뒤에 편집하는 내용들은 그 다음 차시에 또 계속 나올 거니까요. 자, 그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내용까지 다 해결이 됐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2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